여기 PLC 프로그램 밑에 종류하고는 다 동일한데 아래쪽에 PLC 프로그램 형식을 XG 프로그래밍 자동 할당이라는 걸 쓸 거예요. 프로젝트 이름 기입해 주시고 PLC CPU 기종 설정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래밍 형식에서 XGK 프로그래밍 자동 할당이라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 그러면은 기존에는 없던 어떤 게 생기냐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자동 할당 디바이스, 디바이스 자동 할당 파라미터라는 것도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글로벌 직접 변수라는 항목도 새로 생겼고요.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보면은 로컬 변수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여기 3개의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라는 게 생긴 거죠. 직접 변수, 로컬 변수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일단은 디바이스 자동 할당 파라미터에 들어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쓰겠다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디바이스 자동 할당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영역들을 자동 할당 영역으로 쓸 거다.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400번에서 499번대,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거의 다 0.1초 타이머인데 0.1초 타이머에 T400번이랑 499번을 자동 할당 영역으로 쓰겠다. 그리고 이제 요거 비트 영역이에요. 위에 거 D 메모리에 6241번지하고 610239번지를 비트 어드레스 영역으로 쓰겠다. 카운트는 C925번부터 C1023번을 자동 할당 영역으로 쓰겠다. 이렇게 일단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글로벌 직접 변수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변수 종류라는 게 뜨죠. 변수 종류를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변수 이름에다가 우리가 이전까지 P0, P1, P2 이런 식으로 그 실제 디바이스 여러분들 했던 게 이전까지 다 디바이스란 말이에요. P0 이런 게 다 디바이스인데 디바이스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니 도대체 P0가 뭔지, P1이 뭔지, P40가 뭔지 몇 개일 때는 알죠. 한두 개일 때는 얘가 뭔지 알죠. 근데 이게 많아지거나 센서의 종류가 많아지면 본인이 다 외우고 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P40이 뭔지, 42가 뭔지, 좀 많아져서 P125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외우고 짜는 수밖에 없어요. 또는 그 엑셀 표에다가 별도로 정리를 해놓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불합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P52번이 뭔 줄 알고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짜다가 또 까먹으면은 다시 한번 엑셀표를 보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함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그 PLC 회사들도 전부 다 이런 변수를, 즉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변수, 미쓰비시에서는 라벨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지멘스는 태근가라는 명칭을 쓰고요. 그리고 옴론도 변수라는 이름을 써서 디바이스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뭐 여기 XGK로 따진다고 하면 P0, P40 이런 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얘가 램프면 램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스위치라고 하면 스위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스위치, 그러니까 P0가 아니라 스위치 1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식으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개발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고 별도로 함수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직접 어드레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바이스로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디바이스로 프로그램을 짜두면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으로 짜는 거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짜놓은 다음에 나중에 디바이스를 매칭만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에다가 글로벌이에요. 그럼 글로벌이랑 로컬은 어떤 차이가 있냐? 글로벌은 여기 프로그램을 여러 개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여러 개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한 변수를 글로벌 변수라고 그래요. 로컬 변수는 여기 new 프로그램이면 이 new 프로그램 하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로컬 변수인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변수는 외부 입출력 변수,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P0나 P40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다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글로벌 변수가 됩니다. 또는 통신에 사용되는 것, 한번 할당해 놓으면 어드레스를 바꾸면 안 되는 거, 주소값을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을 글로벌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 변수에다가 우리 푸시 버튼 4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PB 대소문자 구분을 해주면 좋겠죠. PB1. 그래서 변수 이름만 작성을 해도
변수의 종류가 바로 여기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입은 비트로 올라오는데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변경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푸시 버튼은 P0로 가져와서 할 거니까 여기 디바이스도 P0라고 할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전부 다 타입 칠 게 아니라 이 XG5000은 자동 체움 기능을 지원을 해서요. 여기 그 컨트롤 L키 누르면 이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좀 많이 해놓으십시오. 많이. 여러 개. 그래서 마지막에 있던 거 잘라서 위에다 갖다 붙이시고요. 미리 칸 늘려놓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맨 위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4개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열십자가로 바뀌었을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자동 체움 기능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알아서 하나씩 증가가 되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처음에 타입도 잘 정리해 놓고 변수 끝에다가는 숫자를 넣어 놓으면 알아서 숫자가 저렇게 증가가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죠. 한글도 먹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램프 1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여기 램프 우리는 P40부터 있죠. P40. 얘도 마찬가지로 요 5번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내리면 알아서 자동 채운 기능에 의해서 변수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 가서 작성을 할 때 이 프로그램 A.F3번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엔터 치시고 그냥 PB1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변수 목록이 떠 있죠. 그래서 PB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변수 이름이랑 어드레스랑 같이 보고 싶다. 그럼 보기에서 디바이스 변수 보기를 클릭하시면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프로그램을 짤 때는 P0라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PB1이라고 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디바이스와 변수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프로그램 가독성도 높아지고 나중에 디버그 하거나 이럴 때도 좀 편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우리 정지 버튼은 F4번이죠. 그래서 PB2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일 F9번 여기는 코일 F9번 여기 엔터 쳐서 우리 M0라는 어드레스를 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M0 어드레스를 주면은 또 M0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나중에 M10번을 썼다. 그럼 M10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외우고 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M10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가서 또 프로그램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시간들이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늦춘단 말이에요. 느리게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얘도 그냥 시작이라고 신호를 줄 거예요. 이 용도는 시작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나는 시작이라고 주겠다. 다른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쓰겠다. 용도 자체가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이름을 준다는 얘기고 엔터를 치시면 이 시작이라는 메모리를 변수를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쓸 거냐고 얘가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코일이니까 난 비트로 쓸 거야 라고 해서 비트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변수 종류가 있죠. 여기 지금 베리어블 글로벌로 돼 있죠. 그죠? 근데 베리어블 글로벌에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근데 위에 보시면 이거 시작 만들 때 원래 로컬 찍고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안 찍고 와서 그런데 잠깐 취소하시고 만들 때 로컬 찍고 오세요. 로컬을 찍고 이게 자동으로 원래는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컬 찍고 엔터 치시면 여기 변수 종류가 그냥 베리어블로 바뀌어요. 아까는 글로벌 베리어블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베리어블로 돼 있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D 메모리에서 이게 16비트 메모리인데 16비트 메모리의 0번째 비트를 할당을 받은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근데 우리가 이 어드레스를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작이라는 것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얘는 동일하게 할당을 합니다. 이 아래쪽도 A.접점 F3번 시작 이런 식으로 짤 거란 얘기예요. 타이머도 마찬가지로 F10번 함수 F10번 함수 타이머 함수는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T1이라고 할 건데 우리가 그 다음에 쓴 게 T0를 썼었어요. 그죠? 디바이스 쓴다고 T0, T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T1 램프 1 온이라고 T1에 램프 1 온이라고 쓸 거고 0.5초 지연을 하기 위해서 5라고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부분은 기존의 이 부분이 T0였는데 T0를 그냥 이름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T0라고 해놓으면 T0가 하는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 램프 1 ON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램프 1 ON에 대해서 얘는 어떤 걸 쓸 거냐 엔터를 치시면은 얘는 타이머 100ms 타이머로 쓸 거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T400번을 할당받아 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역할이 온딜레이 타이머의 램프 1 ON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 값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다가 A 접점 램프 1 ON 이번에는 램프 1 OFF 타이머를 쓸 건데 함수 F10번 온딜레이 타이머 T ON 램프 1 OFF 5니까 이제 0.5초겠죠. 500mm. 그러니까 형식은 갖춰주셔야 돼요. 여기 한 칸 띄우고 여기 한 칸 띄우고 원래 이 자리가 T1이었는데 T1 대신에 램프 1 OFF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확인.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드레스를 글로벌 쪽에 받을 거냐 로컬 쪽에 받을 거냐 아니다 나는 그냥 로컬 변수에다가 할 거다 라고 해서 램프 1 OFF 그래서 T100 타이머 100 확인하시면은 그 다음 알아서 400번 다음에 어드레스를 할당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디바이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메모리와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T0 쓰고 T1 쓰고 T2 쓰고 몇 개 프로그램 짤 때는 다 보이죠. 화면에 보이니까 T0부터 T10번까지 썼으니까 11번 쓰면 되겠네. 이게 되겠지만 그 개수가 50개, 60개, 100개를 넘어가면 몇 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엑셀 표에다가 그걸 다 메모리를 해놓습니다. T100번서부터 0번서부터 100번까지는 뭘 쓰겠다. 101번부터 200번은 뭘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쓰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까먹으면 이제 가서 또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발 속도를 늦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 알아서 램프 1 ON이나 램프 1 OFF에 사용하지 않은 사용되지 않았던 메모리를 자동으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드레스를 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전멸 동작 만들려면 램프 1 OFF로 이 부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B접점으로 F4번 램프 1 OFF 이렇게 잘라주면 되죠. 실제로 이게 전멸을 하려면 외부에 램프를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램프 1 ON으로 램프를 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F3번 램프 1 ON 코일 F9번 램프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일단 작성하기도 편하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내가 돌릴 게 램프 1번이야. 그럼 램프 1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고 내가 조작할 게 푸시버튼 1번, 푸시버튼 2번이야. 그럼 PB1, PB2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편하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이 지금 맞춰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얘는 좀 이따가 시뮬레이터를 진행을 할 거고 XP 빌더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화면 큰 걸로 쓰면 좋으니까 1500짜리로 밑에는 이거 솔직히 지금은 LS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시뮬레이터를 쓰기 때문에 밑에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통신기기 설정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통신기기 설정 들어가시면 시뮬레이터 이용을 한다는 걸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체크해 놓으시면은 XG5000이랑 XP 빌더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버튼 오른쪽에 도구 상자에서 그 아래쪽에 비트 스위치 있죠. 그래서 비트 스위치 클릭하시고 적절한 사이즈 스위치 4개를 만들 거니까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누를 때만 온 푸시 버튼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드레스 얘는 P0 여기서 말하는 P0는 아까 XG5000에서 이 P0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어드레스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드레스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표시를 사이즈 26으로 얘가 PB1이다. 그 다음에 5% 복사.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램프도 마찬가지로 비트 램프 클릭하셔가지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보고 싶다. 그럼 보기에 가면 있습니다. 보기에서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주소
오브젝트에 대한 주소를 보고 싶다. F6번이네요. 여기에서 F6번 누르면은 이렇게 주소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참조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그래서 비트 램프 클릭해서 램프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P40인 거죠. 근데 문자 표시에 얘는 램프 1번이 되겠죠. 램프 1. 사이즈 26 정도가 적절했었죠. 고프로 복사.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연속 복사도 될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편집해 보시면 연속 복사가 있었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전체 선택을 하시고 편집에 연속 복사 누르신 다음에 Y축으로만 4개. Y축으로만 4개. 그리고 문자열도 연속 복사. 주소도 하나씩 증가. 아래쪽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쭉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으면 이제 여기 XG5000부터 시뮬레이터 도구에 시뮬레이터 실행해 주시고 XP 빌더도 시뮬레이터 실행해 주시고 근데 이게 지금 버전에 따라서 PB1이 먹네요. 제가 지금 4.6으로 다운그레이드 했거든요. 네, 지금 PB1을 눌렀더니 동작을 했어요. 혹시 동작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XG5000에 4.6인데 안 되신다고요? 시뮬레이터는 항상 XG5000부터 실행을 하셔야 빌더에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원활하게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빌더에서 여기 입력부만 P0 어드레스를 쓰지 마시고 엠메모리를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M0 어드레스 쓰고 뭐 똑같이 복제하시고 컨트롤 I였죠. 4개 그냥 하시고 PLC 프로그램에서도 근데 이럴 때 이제 좀 강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바꿀 게 아니라 여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꾸지 마시고 그냥 우리 글로벌 변수 목록에 가셔서 여기 P0에서 P3번까지 된 거를 M0에서 여기 쭉 드래그 해가지고 P3번까지 바꿔 놓으시면 프로그램은 알아서 바뀌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드레스만 그 변수 목록에 가서 매칭만 딱 해놓으시면 알아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변경하기나 수정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